얘들아 반갑다. 뭐 나 아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시험 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수학과 강창랑 선생이고 작년에도 계속 저기 내신내비 무료 특강 강의했었어. 그래서 오늘 뭐 쉬운 단원들은 아닌데 부등식 활용부터 1차 저기 연립방정식 그 다음에 1차 함수까지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앞에 25문제 일단 풀 거야. 그 다음에 심화 문제 10문제는 이따가 첨삭지도 시간에 일단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나랑 같이 이제 시작하자. 자, 일단 1번. 항상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내용들은 여기 내가 특강할 때 나는 항상 이렇게 써놓으니까 여기 체크 포인트 안에서 이게 각 단원마다 문제 풀 때 중요한 것들이니까 이거 활용해서 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건 안 지우고 놔둘 거야. 이거 필요한 사람들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거 적어 갖고 가든가 해서 항상 문제 풀 때 활용하면 좋겠어.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풀도록 할게. 자, 1번 문제. 거기 밑에 있지? 여기 칸에다가 니네가 쓰는 거야. 그 대상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할 점수는 등급이라고 돼 있는데 점수가 맞아. 그래서 점수가 지금 중학교 2학년 70점대 이상 기준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출제율은 시험에 너무 잘 나와. 그래서 5분의 4.5. 그 다음에 난이도는 앞쪽에 있기도 하고 쉬워. 그래서 5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70점 학생들이 5문제 풀면 2문제 정도 틀리는 수준. 그러니까 아주 쉽다고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활용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활용 문제 풀 때 선생님 말한 여기 써놓은 이거 활용 문제 푸는 4단계 잘 지켜서 지금 그대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자, 첫 번째 이거 유형을 파악해야 돼. 자, 그러면 이 문제 유형을 보면 뭐냐? 입장료, 단체 이야기 나오지? 그래서 이거 단체 관련해서 할인 문제구나. 자, 그럼 단체 할인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산할 때 퍼센트 할인이니까 100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쓰겠지. 자,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고 이제 이 문제 자 보도록 하자. 그리고 여기 활용에서 제일 중요한 거, 활용이 잘 안 되는 사람은 특히 요거 잘 기억해 놔야 돼. 자, 미지수를 선정해야 되는데 미지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미지수는 뭘로 선정하냐? 문제 맨 끝을 봐봐. 얘네 문제 맨 끝에 봐볼래? 그럼 뭐라고 돼 있어? 최소 인원은 그랬지.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맨 끝에 물어보는 거, 최소 인원을 X라고 놓자.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선정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 미지수 가지고 순서대로 읽으면서 식만 세우면 돼.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식을 세우자. 자, 문제 그대로 읽으면서 갑시다. 1인당 입장료가 3,000원이래요. 자, 그러면 식을 세울 때 표를 하면 좀 더 편해. 니네 저기 개념 플러스 이용으로 문제 푼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 좀 익숙할까? 거기서 이렇게 해서 기초 문제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자, 개인으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단체로 들어갈 때 이렇게 나눠주면 나중에 계산이 편해. 이해도 편하고. 자, 개인이 갈 때는 한 명씩 얼마를 낸다고요? 3,000원 내죠. 그치? 그러니까 X명이 갈 거니까 3,000X를 돈을 낼 거야. 이해되니? 아주 간단해, 식이. X명인데 3,000원씩 내니까 3,000X. 근데 단체로 갈 때는 원래 숫자보다 좀 더 많긴 하지만 단체 할인 받으면 더 싸니까. 그럼 여기 그대로 또 문제 읽으면서 봅시다. 20명 이상의 단체 입장료에서는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20명이 들어간대요. 단체에서는 항상 숫자가 중요해. 20명이니까 20명 거를 내는 거야. 20명이 안 가더라도 20명이 얼마씩을 내요? 원래가 3,000원이었으니까 3,000원인데 이거에서 몇 프로 할인을 받아? 15% 할인 받는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 마지막. 자, 15% 할인 받으면 100분의 얼마를 써야 된다? 15가 아니고 85. 그치? 이거 혹시 안 되는 사람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정기 세일 할 때 가지마. 70% 세일 이렇게 저기 30% 세일 이렇게 했는데 30%만 돈 내고 물건 주세요 하면 혼난다. 그치? 자, 30% 세일이면 얼마를 내야 돼? 70%. 그러니까 15% 할인이니까 100분의 85. 이래서 뺀 거.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누가 더 비싸? 개인이 비싸니까 단체를 사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식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식만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풀어줄 필요는 없겠지. 특히 이거 단체 할인은 왜 쉽냐? 계산이 여기 3,000이 같이 떨어져. 그래서 금방 돼. 정말 빠른 애들 90점 이상 된 애들은 이 문제 거의 5초에 다 풀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바로 계산하면 x고, 여기가 5, 여기 약분하니까 17. 이렇게 돼서 x가 17보다 크다. 결국 몇 명? 18명 이상일 때는 수명 가격 내는 게 유리하다. 답은 1번. 쉽죠? 생각만큼 어렵지 않아. 자꾸 속으로 어려운데 하고 지금 듣는 사람은 마음만 바꿔. 그러면 이번 시험 충분히 잘 볼 수 있어. 자, 2번 보자, 이제. 2번은 1차 연립방정식 문제야. 방정식 문제. 자, 그래서 등식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일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 거기 밑에 표 먼저 채우고 가자. 자, 점수대는 70점 이상. 그 다음에 출제율은, 이 문제는 원래 기초 문제라서 많이는 나오지만 100% 나오진 않아. 그래서 5분의 4. 그 다음에 난이도는 여기 5분의 2.5. 문제 오해한 사람들은 자꾸 틀려서 그래. 근데 사실 생각보다 쉬운 문제니까 그냥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만 풀면 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 뭐? 1차 방정식일 때 또 뭐가 있냐? x, y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 결국은 1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x, y 이렇게 1차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x제곱, y제곱, x분의 1, y분의 1 이런 거 안 된다는 거는 1학년 때 많이 배웠어. 그치? 자, x, y에 대한이니까 x하고 y하고 모두 있어야 된다.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 보면 이것도 사실 5초짜리 문제야. 자, 똑같이 순서대로 쓸게. 자, a 빼기 2의 x 더하기 b 빼기 1의 y 더하기 4 이렇게 돼 있고, 자, 밑에 는인데 밑으로 쓸게. x 더하기 y 더하기 5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는이니까 사실 얘하고 같으면 없어져 버리죠. 얘하고 얘 같으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같지 않아야 된다. 왜? x, y 모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 이게 1이니까 같지 않다. 여기 1이니까 같지 않다. 이렇게 써주면 끝나죠. a 빼기 2가 1이 아니니까 a는 3이 아니다. b 빼기 1이 1이 아니니까 b는 2가 아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쉽지? 어렵다 생각하지 마. 되게 간단한 문제야.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혹시 그래도 난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시험 볼 때 팁을 알려줄게. 자,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a가 몇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 알겠니? 그러니까 보기에서 니네가 혹시라도 나는 실력이 약해. 그럼 여기 보기 한번 봐볼래? 1번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아니다가 답이라고 했어. 1번 안 되지. 2번 안 되지. 3번 4번 안 되지. 다 는이 있어서. 오케이? 그러면 그냥 찍어도 5번이야. 쉽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넘어갈게. 3번 보자. 3번은 그 밑에 또 먼저 쓰자. 점수 70점 이상. 앞에는 대부분 다 70점 이상으로 설명할 거야. 출제율 4.5. 뭐 나하고 강의 많이 들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4.5라고 쓰면 100%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 5라고 쓰면 안 나왔다고 우긴 놈이 있어가지고 내가 4.5까지 쓴다고 자주 이야기해. 4.5면 100%야. 자, 그 다음에 난이도는 저기 이 문제는 약간 저기 난이도가 있어서 3. 그렇다고 어렵냐? 그렇진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보자. 먼저 식을 여기 써놓을게. 지금 식이 3x 빼기 2y는 5. 그 다음에 2x 더하기 y는 a 이렇게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b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2y는 11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이거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비슷할 거야. 자, 식이 원래는 두 개 있어서 푸는 거에 익숙했는데 갑자기 식이 4개야. 그러면 식을 다 풀려면 니네가 머리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식을 선별을 해야 돼. 뭘로? 두 개만 먼저 집중해서 풀어야 되겠지. 자, 근데 두 개 뭘 선택할래 하면 이상하게 공부가 약한 애들은 자꾸 얘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들을 뽑아. 그래 놓고 지가 AB를 처리를 못하니까 자꾸 힘들대. 아니지. 자, 그래서 얘들은 나중에 하라고. AB가 있으면. 오케이? 그러면 AB가 없는 애들 먼저 하자. 자, 얘하고 얘는 연립 가능하지. 게다가 또 아주 편하게 숫자가
y 계수가 같네요. 그러면 자, 가은 이거하고 이거 가근법으로 풀 때 더해야 돼, 빼야 돼? 이거 두 개. 요시키 너 설마 안 듣고 있었지? 은비 더해야 돼, 빼야 돼? 이거 얼씨구리. 자, 채원아 네가 해줘라. 더해야 되냐, 빼야 되냐? 그치, 당연히 여기 계수가 마이너스 같으니까 빼야지. 그래서 위에서 아래 빼자. 빼면 마이너스 2x는 여기 빼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x가 3 나오지. x가 3 나오는데 또 방황하는 애들이 있어. 그냥 x 3 나오면 여기다 그냥 때려 넣어. 자, 그럼 9 빼기 얼마야? 5 나와. 얘 4 해야 되지. 그러니까 y가 2. 쉬워. 자, 그러면 이제 x, y 다 구했으니까 어디다 넣어? 차례대로 여기다 넣어. 자, 그럼 여기 x가 3이고 y가 2니까 더하면 6에다 2 더해서 a가 8. 쉽죠? 자, 또 똑같은 거 여기 밑에 넣어. 그럼 어떻게 돼? 3b 더하기 2는 마이너스 7. 이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 쉽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 계산하면 5가 되죠. 둘이 더하면. 그래서 답이 3번. 쉽다. 아니, 어렵다는 생각하지 마. 사실 지금 니네 학교 선생님들이 니네한테 좀 사기 좀 치고 있겠지. 대부분 다 속아가지고 야, 이번 중간에 너무 쉽게 나와서 평균 점수가 높아서 이번 기말 진짜 어려울 거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학교 졸업하고 니네 가르치는 내가 38년째 가르치고 있거든. 38년 동안 학교 선생들이 기말고사 쉽게 나온다고 한 선생은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전부 다 어렵대. 실제로 어렵지. 니네가 공부를 안 하니까. 그치? 공부하면 쉬워. 그러니까 선생들이 뭐 쉽다 어렵다 이야기하는 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 공부하면 쉬워. 자, 4번. 4번 문제도 마찬가지. 자, 점수는 70점 이상. 그 다음에 출제율 4.5. 얘도 100% 나와. 그 다음에 난이도 얘는 2.5. 2.5 정도면 쉽다. 70점에 2.5 정도면 90점 되면 거의 아까 말한 대로 5초에서 10초 문제야. 거의 보자마자 답이 나와. 자, 근데 여기 약한 친구들은 위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자, 다시 식 써보자. 2x 빼기 ay는 3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3y는 b 이렇게 돼 있어. a도 있고 b도 있고 갑자기 식은 두 개인데 머리가 아파. 자,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뭐야?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야.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더 간단해. 자,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나 해가 없다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보니까 얘는 A가 있어서 맞추기가 힘들고 얘는 B가 있어서 맞추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온전히 숫자로만 된 애를 각게 맞춰주면 끝. 자, 그럼 밑에 식에다 2배 해가지고 그대로 다시 한번 써줄게. 2x-ay는 3. 여기 2배 하니까 2x 더하기 6y는 2b.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해가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는 서로 같다. 그래서 결국 또 답 쉽게 나오지. 자, 마이너스 a가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6. 2b가 3이니까 b는 2분의 3. 너무 쉽지? 진짜 5초짜리 문제야. 이런 문제 틀려놓고 수학이 어려워요. 뭐 우리 학교는 명문학교라서 수학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요.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지. 바보야 바보. 누워서 침 뱉는 거야. 특히 여기서 저기 신목이나 월촌이나 저기 어디냐 모군이나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 있지. 자기 점수대가 60점대 50점대 나오면서 야, 우리 학교 50점 60점 딴 학교는 80점 맞아. 이런 헛소리 하는 놈들은 혼나야 돼. 그 학교 아무리 좋은 학교지만 그 학교에서 50점 되는 딴 학교 가도 50점대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 시험만 어렵다 막 이런 생각을 하지 마. 그냥 내가 알려준 대로 그냥 풀면 돼. 쉽잖아. 그치? 안 풀고서 뭐 우리 학교 시험이 어려워 이런 소리 하지 마.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자. 기다리고 막 하느라고 좀 힘 좀 들었나 보네. 자, 얘들아. 자, 팔을 앞으로 쫙 뻗어. 오른쪽. 그래. 자, 해가지고 이렇게 당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레칭이야. 자, 다시 반대로 이쪽 뻗어. 이렇게 당겨. 야, 수업 시간에 남들한테 방해 안 주고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스트레칭이야. 졸린데도 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놈들 결국 고개 떨어지지. 그러고 졸아. 그러면 1시간 내내 좋은 거 설명해 줘봐. 뭐해? 못 듣지. 그래 놓고서 맨날 집에 가서 안 보고 시험이 어렵대요. 수학이 어렵대요. 그러면 안 되겠지. 그치? 자,
중간중간 이렇게 몸 풀어. 나는 수업 시간에 니네가 스트레칭 한다고 욕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냥 니네가 최상의 컨디션에서 듣고 시험 잘 보면 돼. 알았지? 자, 이제 5번 넘어가자. 자, 5번. 마찬가지 점수대 70점 이상. 그 다음에 출제율 4.5. 난이도 3. 자,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와 y의 값에 합이 2일 때, 자, 여기도 일단 식을 하나 써놓자. x 빼기 2y는 k 플러스 1. 그 다음에 3x 더하기 y는 2k. 이렇게 돼 있고. 자, 문자가 3개나 돼, k까지. 근데 식이 2개야. 그럼 원래 못 풀지. 근데 아까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연립방정식에서 식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이 항상 문제에 나와요. 이게 애들이 어려워해. 그래서 식으로 나오지 않은 게 뭐냐? 거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x와 y의 합이 2이다. 그걸 니네가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쓸 수 있으면 거의 다 풀리는 거야. 이걸 식으로 못 쓰니까 틀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k의 값을 물어볼 때도 있고 x, y 값을 물어볼 때도 있어. 그래서 k의 값을 물어보면 k를 살려놓는 게 낫고 x, y의 값을 물어볼 때는 k를 없애는 게 나아. 근데 이 문제는 그냥 k 없애는 걸로 설명할게. 자, 여기서는 k를 안 없애고 놔두는 게 나은데 일단은 k 없애는 걸로 할게. 자, 여기 k를 없애기 위해서 k만 딱 보고 보면 여기 몇 배 해야 돼? 2배 해야 되지. 그래서 2x-4y는 2k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긴 그대로 쓸 거니까 3x 플러스 y는 2k. 자, 이래 놓고 빼자. 자, 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y는 2. 근데 여기 밑에 식이 또 하나 더 있으니까 x 더하기 y는 2. 그래서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더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4y는 4.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면 x는 당연히 3 나와야 되겠지. 자,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자, 9에서 1 뺐으니까 8이죠. 2k가 8이니까 k는 4. 자, 계산 실수만 안 하면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차분하게 푸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갈게. 자, 6번 보면 지금 이것도, 자, 이거는 이제 간만에 점수가 80점대 이상으로 바뀌었어. 약간 더 어렵다는 이야기지. 자, 출제율은 4. 난이도 3. 80의 난이도 3이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주 어렵냐?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설명 잘 들으면 충분히 70점대 학생들도 풀 수 있어. 자, 여기서 근데 이해를 잘해야 돼. 이해를. 니네 수학 문제 풀 때 자꾸 수학 공부할 때 식을 풀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수가 잘 안 올라. 한 85점대까지는 오르는데 그 이상은 안 올라. 나는 진짜 진정한 90점대 후반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은 문제를 풀 때 그냥 식을 풀지 말고 이해를 하고 풀어야 돼. 이해를. 그게 핵심이야. 그럼 이 문제가 왜 이해하면 쉬운지, 이해 못하는 애는 왜 어려운지 설명해 줄게. 자, 일단 식 쓴다. 2x 더하기 ay는 5라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x 플러스 2y는 1이라는 식이 있어요. 근데 유정이라는 애는 니네 수학 문제 풀면 좀 짜증나지. 맨날 뭘 잘못 봐, 그치? 잘못 봐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답이 나와. 그러니까 올바른 걸 막 찾으라고 맨날 물어보잖아, 그치? 니네도 익숙해지면 돼. 맨날 나오니까 대비하면 되잖아. 자, 유정이는 뭘 잘못 봤냐? A를 잘못 봤대요. 나인이는 당연히 B를 잘못 봤겠지? 그랬더니 유정이는 얼마가 나왔냐면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래. 자, 나연이는 잘못 보고 계산했더니 X가 3이고 Y가 1이래. 자, 그러면 이 문제 왜 이해하면 쉽냐? 잘못 봤대잖아. 그치? 잘못 본 거는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제대로 본 거에만 넣으면 돼.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자, 그러면 유정이는 위에 걸 잘못 봤겠니? 밑에 걸 잘못 봤겠니? 위에 걸 잘못 봤지. 그러니까 유정이가 낸 답은 어디다 넣어? 여기 밑에 식에다 넣어. 자, 나연이는 위에 걸 제대로 봤지. 나연이 답은 여기다 넣으면 돼.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 간단하지?
자, 그래서 유정이 거 먼저 계산하자. 여기다 집어넣었어. x에다 1 넣었어. 그래서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는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나연이가 넣은 값 여기다 집어넣자. x가 3이니까 6, 플러스 a는 5.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답이 안 보이네요. 당연히 안 보이죠. 왜? 여기서 이제 다시 계산하라는 이야기야. 올바른 A값, B값을 알았으니까 우리 이제 다시 식을 쓰자.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2x 마이너스 y는 5라는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얼마냐?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3x 플러스 2y는 1이라는 이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열림만 하면 된다. 자, 그럼 여기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2배씩 합시다. 그래서 4x 마이너스 2y는 10, 그 다음에 여기 3x 플러스 2y는 1. 그래서 둘이 어차피 보 다르니까 더해. 그래서 7x가 11에서 x는 7분의 11 나올 거고요. 자, x가 7분의 11 나왔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분수 약한 사람들이 있어. 그냥 차분하게. 왜냐면 분수는 계산만 차분하게 하면 안 틀려. 여기다 7 집어넣을 거니까 7분의 위에만 2배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는 해놓고, 여기서 헤매는 사람이 있어. 그냥 7분의 얼마야? 7, 5, 35 이렇게 쓰면 끝나잖아. 그럼 결국 y는 얼마? 자, 밑은 7 똑같으니까 냅두고 35에서 22 빼면 얼마? 13인데 여기 얘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3이구나. 간단히 계산돼요. 그래서 답이 3번. 생각만큼 어렵지 않아. 근데 왜 이게 80에 3이냐? 이거 한 번 더 계산해야 돼서. 요까지만 하는 거는 되게 쉬워. 그래서 이거는 70점도 해도 2.5면 되는데, 여기 뒤에 계산까지 있고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다. 자, 7번 가자. 자, 7번 문제는 점수가 또 80점대 이상, 그 다음에 출제율 여기 4, 난이도 3.5. 그래. 자, 왜 어렵냐? 여기 80점의 난이도가 3.5인 이유는 딱 생긴 거 봐도 일단 분수가 나왔어요. 그치? 그 다음에 A가 또 있어. 그러니까 그래. 그 다음에 식이 2개인데 미지수가 3개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높은 거야. 그러나 앞에 했던 것 제대로 다 이해한 사람은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어. 자, 이제 다시 보자. 일단 분수가 있으면 니네 분수 없애고 시작하는 게 좋아. 그래서 맨 위에 식에다가는 2를 먼저 다 곱하자. 그래서 2x-2y는 a-4.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식은 4를 곱하자. 12x-16y는 a.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문자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식이 하나 더 나올 거랬지. x와 y 값에 b가 3대2, x 대 y는 3대2. 자, 이거 맨날 잊어먹는 사람 많어.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 건데 그거 벌써 다 잊어먹고서 중2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비례식 나오면 내항끼리 외항끼리 곱하는 거. 결국은 이거 식이 2x는 3y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xy 관계식이 나오면 둘 다 그냥 여기다가 대입하자. 그러면 쉬워. 또 짝수니까 편하지.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자, 이제 x가 없어질 거야. 자, 2x 대신에 몇 y가 돼? 3y가 되지. 그래서 3y 빼기 2y는 a 빼기 4. 이렇게 식이 바뀌고요. 여기는 몇 배? 6배니까 여기 6배에서 18y 마이너스 16y는 a. 이렇게 나와. 결국 여기 정리하면 y는 a 빼기 4. 여기는 2y는 a. 자, 여기 2가 있으니까 양변에 얼마 곱하면 돼? 2 곱하면 되겠다. 자, 결국 이게 같으니까 서로 같다. 2a는 2a 빼기 8은 a다. 결국 넘기면 a는 8 나오죠? 그래서 답이 1번. 어렵지 않아 생각보다. 근데 그래도 조금 빨리 진행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또 잔소리 잠깐 하자면, 진짜 니네 수학은, 특히 중학교 수학은
내가 수업 시간에 내 반 애들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 중에 계산 제대로 잘하고 이해력 조금 높은 애 내가 진짜 한 달 교육시키면 웬만한 학교 시험 90점 가까이 나오게는 만들 수 있어. 왜? 어렵지 않으니까. 어? 근데 결국은 니네가 지금 점수가 안 나오는데 어이씨 뭐 나 좌절하라고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니네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초등학교 4학년도 할 수 있는데 니네가 못한다는 건 뭐 결국은 니네가 공부를 안 한다, 게으르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부터 하면 돼.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가능. 자, 8번 보자. 8번은 설명하는 점수대 지금 80점대 이상, 그 다음에 출제율 4.2, 난이도 3.5. 자, 이게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80점대 미만 애들은 이것도 활용이니까 안 풀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 활용 문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 순서대로 그대로 풀면. 그럼 순서대로 풀어보자. 자, 1번. 자, 이 문제 유형은 뭐냐? 학생수 문제. 학생수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돼서 그래. 자, 대부분 학생수 문제는 뭐? 작년의 남녀, 올해의 남녀, 이렇게 나뉘잖아. 그래서 아, 이거 계산해야 되는구나. 자, 이거 이제 유형 알았어. 근데 학생수 문제 정말 많이 나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지수 선정하자. 알겠지? 미지수는 맨 끝에 보라고. 자,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올해 여학생 수는 그랬네. 올해 여학생 수를, 그러니까 여기 올해의 여학생 수, 그러니까 결국 여학생 수를 X라고 넣으면 좋겠지만 Y라고 놓자. 왜? 남학생이 X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놔. 근데 올해로 놓으면 안 돼. 여기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야.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남학생하고 여학생 수를 XY라고 놓자.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마지막에 미지 선정하는데 해가 바뀐다. 이것만 잘 이해하고 풀면 똑같이 쉽게 풀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이거 그대로 읽으면서 그대로 갑시다. 작년에는 합쳐서 100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X하고 Y 더하면 1000명이지. 너무 간단하지 않니? 자, 그 다음에 올해는 남학생 수가 10% 늘었대요. 10% 늘었으니까 100분의 10 X야. 이게 늘어난 거야. 아까 할인 문제 또 너무 심취한 애들은 이거 계산하니까 100분의 90으로 하고 있더라. 안 돼. 100분의 10이야. 그냥 10% 는 거야. 그 다음에 여학생은 20%가 줄었대요. 100분의 20 Y에 마이너스 한 거지. 그럼 이게 남자가 늘어난 수, 여자가 줄어든 수 했더니 몇 명이 됐대요? 26명이 줄었대요. 26명이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만 계산하면 돼. 자, 그러면 요식 이제 계산하는 건 다들 할 줄 알지만 그래도 다시 보자. 약한 애들은 이걸 또 일일이 100을 다 곱해가지고 계산하고 있어. 그러지 마. 공 있으면 무조건 떼고 가야지. 그치? 그래서 10만 곱하면 되니까 결국 X 빼기 2Y는 마이너스 260 이렇게 나올 거야. 원래 식이 X 더하기 Y는 1000이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빼줘.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빼자. 그래서 3Y가 얼마냐면 1260이고요. 그러면 Y는 나누면 되니까 420 되겠네. 자, Y가 420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이게 420이면 X는 당연히 X 안 구해도 되지만 X는 저기 580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올해 여학생을 물어봤으니까 여학생은 20% 줄었다면서요? 그러면 420명에서 20%가 줄어야 되네요. 자, 420 곱하기 100분의 20. 자, 이거 떼고 이거 약분하면 42, 42에다 2니까 84명이 줄어들었지. 그래서 420명에서 84명 줄어드니까 336명. 답 1번. 자, 그 다음 9번 보자. 9번은 점수대가 80점 이상, 그 다음에 출제율 4.2. 예전엔 거의 모든 학교에 나왔는데 요새는 조금 시들해졌어. 그래서 시들해져도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긴 해. 자, 난이도는 3.5. 자, 이 문제도 똑같아. 아까 활용이니까 유형 파악하자. 유형은 뭐? 강물의 속도 문제.
거리, 속도, 시간 문제 니네 많이 봤잖아. 그치? 자, 근데 여기서는 속도 문제긴 한데 강물의 속도야. 강물의 속도만 아니라 배의 속도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고 보자.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제 뭐 대부분 알겠지만 그래도 잘 개념이 약한 사람들 위해서 설명할게. 자, 어떤 강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배가 X의 속력으로 이렇게 가. 물의 속력은 Y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리 내려갈 때 승우, 이 보트가 여기서 물살을 따라 아래로 내려갈 때는 배의 속력이 X 더하기 Y겠냐, X 빼기 Y겠냐? 그렇지, X 더하기 Y.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속력이 X 더하기 Y야. 왜? 가만히 있어도 배가 떠내려가는데 거기서 얘가 속력을 더 얹었으니까. 그치? 근데 반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갈 때는 배는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물이 계속 밑으로 내려보내니까 이때 속력은 뭐가 돼? X 빼기 Y. 요것만 이해하면 이 문제는 나머지하고 똑같다.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이 유형은 잘 기억해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미지수 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미지수는 사실 이 문제에서 미지수 볼 게 없어. 어차피 물어보는 건 요거 아니면 요거 속력 물어볼 거거든. 그래서 대부분 배 속력이 좀 더 빠를 테니까 배 속력을 X라고 놓고 강물의 속력을 Y라고 놓자. 자, 그러면 이제 식 세울 준비가 다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식을 세우자. 자, 순서대로 읽으면서 하면 된댔지. 자,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1시간 30분이 걸린대요.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거죠. 그러면 속력이 얼마야? X 빼기 Y의 속력으로 1시간 30분은 시간으로 고치면 2분의 3시간이야. 이렇게 갔어. 이게 자,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였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리가 나와요. 이 거리는 내려올 때랑 똑같겠지. 그래서 뭐하고 같아? 자, X 더하기 Y의 속력으로 이때는 좀 더 시간이 짧겠죠. 당연히 속력이 빠르니까 45분이 걸렸대. 45분은 시간으로 고치면 4분의 3시간.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으면 끝. 이해하고 식 세우면 되게 간단하지. 다른 것보다 계산이 더 쉬워 이건. 그래서 이렇게 계산. 그러면 3은 어차피 다 떼고 4로 양변 더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2x 빼기 2y는 여기 저기 x 더하기 y. 결국 이거 넘기면 x는 3y라는 식이 나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하나 더 줬겠지요. 길이가 몇 킬로예요? 9킬로래요. 그치? 근데 아까 뭐랬어? 이게 얼마? 9겠지? 이게 아까 이동 거리라고 했잖아. 자, x가 3y니까 여기다 3y 집어넣으면 4y 곱하기 4분의 3 했더니 이게 9가 된대. 4 약분하고 3 약분해서 보면 y가 3이 되겠지? 그래서 강물의 속력은 3이고 당연히 그러면 저기 x의 속력은 9배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강물의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시속 3km 3번. 자, 그 다음 10번. 이제 드디어 방정식이 저기 오지선다는 방정식이 끝나서 이제 함수야. 함수가 더 쉽댔지. 함수 근데 개념이 약한 애들은 어려워. 그러니까 오늘 수업 잘 들어. 그리고 나중에 또 잊어먹을지 모르니까 미리 말하면 니네 지금 내신 비법서 중2 거 풀고 있잖아. 그치? 거기 함수 100문제는 내가 엄선해서 낸 문제야.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학교 시험에서 웬만하면 95점 나와. 아주 까다로운 학교 빼고. 그리고 그것도 나는 200문제도 어렵다 하는 사람은 여기 이거 35문제인데 어렵다는 사람은 당연히 점수대가 80점대 중반 이하일 거니까 그 사람들은 뒤에 저기 25번부터 이거 빼고 그냥 1번부터 25번까지만 마스터하고 가시라고. 그래도 학교 시험 충분히 볼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고 니네 시험 잘 보는 게 아니야.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은 게 시험 잘 보는 비결이야. 항상 그래. 그러니까 많은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한 문제를 하더라도 제대로 푸는 연습을 하시라고.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설명 듣고 긴가민가 한 사람은 이따 끝나고 첨삭 시간에 또 물어보고, 그래도 안 된 사람은 수업 시간에 자기 선생님한테 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 25문제 비슷한 거는 어떻게 나와도 내가 다 풀 수 있다라고 하면 학교 시험에서 80점 안 나올 이유가 없어. 전혀. 무슨 말 이해되니? 지유? 네? 이해돼? 네. 응. 두 지유가 똑같은 포즈로 앉아있네. 자, 10번 보자. 자,
이거 점수대는 이제 다시 70점대로 가겠죠? 70점대 이상. 그 다음에 출제율 4, 난이도 2.5. 쉽단 이야기야. 자, 미안. 출제율 4.5. 뭔 소리 했니? 한 장을 좀 딜넘겼어. 자, 출제율 4.5에 난이도 2.5. 쉽단 이야기. 자, 근데 이 문제 못 푼 애들 많아. 함수 개념 약한 애들. 그래서 나한테 수업 듣는 애들은 잘 많이 들어봤는데, 다시 니네한테 알려줄 테니까 봐. XY가 갑자기 막 나오면 헷갈려. 함수인지 아닌지. 그래서 함수 이야기 나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이게 함수냐 아니냐, 1차 함수냐 아니냐 물어볼 때는, 자, X에다가 10을 넣어. 1, 2 넣으면 안 돼. 잘못하면 1, 2, 3, 4 잘못 넣으면 딱 한 개로 나올 때가 있어. 근데 10이나 20 정도 큰 수를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넣었을 때 Y 값이 한 개만 나오면, 딱 한 개로 정해지면 이거는 함수야. 근데 Y 값이 없거나 Y 값이 여러 개야. 그러면 함수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1번부터 봐보자. 기억 봐봐.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상, x를 10으로 바꿀 거야.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 한 변의 길이 x 30이지. 그냥 하나로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함수 동그라미. 오케이? 자, 자연수 x, 자연수 10의 약수는 y다. 10의 약수 몇 개 있어? 많지? 1, 2, 5, 10. 4개나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개니까 함수 아니다. 그거. 자, 3번 디귿. 한 자루에 1,000원 하는 연필 10개를 사면 얼마? 10,000원이지. 동그라미. 리얼. 자연수 10보다 작은 짝수 y. 10보다 작은 짝수가 2, 4, 6, 8 4개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틀렸지. 오케이? 자, 그래서 리얼 긋고 미음. 총 10문제 중에서 푼 문제가 10개면 못 푼 문제는 몇 개? 빵개. 결국 이것도 답이 하나로 나오지. 그래서 결국은 함수가 맞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미음. 답이 2번. 쉽다. 그치? 이해되니? 자, 이제 함수는 아까 방정식보다 계산이 쉬우니까 니네가 집중만 잘하면 충분히 잘 듣고 공부 잘할 수 있어. 자, 이제 11번 보자. 자, 11번에서는 자, 점수가 80점 이상, 그 다음에 출제율 4.5, 거의 100% 나온댔지. 그 다음에 난이도 3 이렇게 돼요. 자, 사실 많이 어렵지 않은데 개념이라서 애들이 어려워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 개념을 잘 설명 듣고 이해한 사람은 이게 난이도 3이 아니라 난이도 1짜리 문제야. 그러니까 잘 들어. 70점대라도. 자, 처음에 보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놓고 니네가 보기를 보면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여기다 따로 정리해놨지. 이거 아까 끝나고 다 적으랬어. 자, 1차 함수는 무조건 기본형이 y는 ax 더하기 b란 말이야. 자, 여기서 a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 쉬우니까. 이것만 봐도 다 이해가 되니까 쓰겠지. 자, a가 뭐야? 기울기. 기울기라는 거 니네 계속 배웠어. 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 함수를 이해하려면. 그 다음에 여기는 y절편. y축하고 만나는 점이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서 한 가지만 더 하자면 x절편까지 구하면 다 된다. 이거 3개 하면 거의 끝이야. 그리고 그래프 이해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보자. 니네 그래프 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그래프 그려줄 테니까 봐. 자,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 자, 먼저 뭘 봐? y절편을 먼저 봐. 마이너스 3이지. 여기가 0이니까 0보다 위인 양수냐 음수냐? 당연히 음수에서 y축하고 만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인데 기울기는 무조건 여기서 오른쪽으로 그리면 돼. 이거 자꾸 방향 트는 사람은 잘못된 거야. 그냥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 자, 그러면 x가 증가했지. y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여기 마이너스니까 감소해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어서 이렇게 그으면 이게 직선이 끝나. 오케이? 이거 그릴 수 있으면 거의 80%는 그냥 다 풀어 쉽게. 자,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문제 보자. 자, 거기 보기를 보자. 자, 기억 뭐라고 돼 있냐? 기억에서는 마이너스 4,3을 지난다. 일단 이건 놔두자. 한눈에 안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
가보니까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자, 여기 보니까 1, 4, 2, 4, 3, 4, 4, 4인데 1, 4분면을 안 지나지? 틀렸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3x의 그래프와 평행하다. 평행하다 이야기 나오면 뭐였어? 기울기가 같다.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가 이거였으니까 기울기 같으니까 오 맞네.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x가 증가할수록 y도 증가한다. 자, 아까 뭐랬어? x가 증가할 때 y 감소한댔지.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그러면 결국 거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기억 디귿이지. 물론 당연히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 자, 함수는 내가 이야기했어. 요거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80% 맞는다고. 근데 이거 자꾸 안 그려. 머릿속으로 니네가 백날 이렇게 해봐야 시험 볼 때 또 헷갈려. 특히 제일 헷갈린 거 뭔지 아니? 5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2개 중에 하나야. 이걸까 저걸까 하면 자꾸 틀린 거 찍게 돼.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래서 정확하게 하라고. 정확하게. 어디 먼저? y절편 먼저 그리고 기울기 따라서 그려놓으면 최소한 몇 사분면 안 지난지는 무조건 확실하게 풀 수 있다. 그치? 자, 이제 12번으로 가자. 자, 12번 문제 보면 얘는 점수가 70점대 이상, 그 다음에 출제율 4.2 엄청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고, 난이도 3.5. 자, 문제를 읽으면서 그대로 쓸게. 원래 식이 있으니까 식 먼저 보고, y는 a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래요. 자, 그러면 결국 니네가 조금 더 공부한 사람은 금방 그림 그릴 수 있지. 아까 봤지? y절편 2니까 여기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양수면 1이 지날 거고 음수면 1이 지날 거야. 일단 이렇게 예상해 놓고 거기 보자. 자, x의 값이 3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이 9만큼 감소한다. 자,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맞지? 얘는 틀렸고. 자, 근데 여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한 게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아, a가 마이너스 3이구나. 금방 우리가 풀 수 있죠. 그래서 a 값은 금방 구해. 여기까지만 했으면 난이도가 1점 올 거야. 자, 근데 이제 bc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b. 자, 그러면 지금 식이 뭐였었냐면 y는 a 값 구했으니까 여기다 넣어놔야 돼.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걸 여기다 대입하자. 그래서 b는 6 플러스 2에서 8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몇을 지나? 4,c를 지난다 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c는 다 4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2 해서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b하고 c 바로 나와서 답이 3번. 간단하지? 어렵지 않아. 지금까지 함수 어렵다. 특히 요새 함수 초반 배우고 있는 학교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 여기 진짜 어려운데 하는 사람은 오늘부로 그냥 그 생각을 접어. 함수는 그렇게 어려운 단원이 아니다. 오히려 니네 이번 시험에서 방정식이 55% 정도 나올 거고, 아니 함수가 한 55% 나올 거고 방정식이 한 40에서 45%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부등식 활용은 나머지 5% 내외 왔다 갔다 할 거야. 근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올 거냐면 방정식에서 나올 거고, 함수는 점수 따는 문제 위주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함수에 더 집중해서 봐야 돼. 자, 13번 보자. 13번 문제는 점수 여기 70점 이상, 그 다음에 출제율 4.5 100% 나온다는 이야기지. 난이도 3. 사실 내 설명 잘 이해하면 난이도 3도 아니야.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자, 그래도 봐보자.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대로 봐. 2점 나오잖아. 점이 나오면 나는 이렇게 가르쳐. 이게 더 쉬워서.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옆으로 쓰지 말고 이렇게 밑으로 써놔. 그러면 좀 더 보기가 편해. 자, 그러면 아까 기울기는 뭐였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 했잖아. x가 여기서 얼만큼 늘었니? 바로 보이지? 이만큼 늘었어. y가 얼만큼 늘었니? 이거 헷갈린 사람은 여기가 왜 2라고 말하는 줄 알면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잘 생각해야 돼. 수학의 기초가 약해서 그래. 생각을 안 해서. 자, 여기서 이거 뺀 거지 항상. 밑에서 위를 뺀 게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돼. 그래서 빼면 4의 2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래서 기울기라는 게 뭐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기울기가 2a 빼기 4라고 그냥 간단히 나오지. 자, 이 기울기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식을 봐봐.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y는 ax 플러스 1이래. 그치? 자, 얘가 뭐랬니? 얘가 기울기라고 했는데 여기도 기울기가 있네? 같겠지? 그래서 a는 2a 빼기 4 이렇게 해서 a는 4. 답이 3번. 간단히 나온다. 맞니? 어렵지 않어. 내가 그래서 내 반 학생들한테는 수업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는데 함수 어렵다고 한 놈들은 대부분 보면 게으른 애들이야. 게으른 애들. 왜?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해요. 그림 좀 그려보면 되는데 그림을 안 그려. 그래가지고 맨날 개념으로 문제 풀려고 하니까 그거 안 풀려가지고 어렵다 어렵다 소리만 하는 거야. 자, 14번. 14번은 점수대가 70점 이상, 그 다음에 출제율 여기 4.5, 난이도 3.5. 자, 이 문제는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야. 아예 그냥 기억해놔. 이거 100% 나온다라고 봐. 자, 그러면 지금 점이 어떻게 돼 있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아까 이야기했지, 점은 웬만하면 밑으로 쓰라고. 자, 1,4. 내가 지금 이렇게 알려준 것대로 하면 너무 쉬워서 니네 이거 눈으로 5초짜리 맞네? 싶을 거야. 실제로 눈으로 5초짜리 맞아, 이 문제. 근데 이걸 막 2분, 3분 걸려도 못 푸는 애들은 개념이 약해서 그런 거야. 계산이 약한 게 아니고. 여기 봐. 자, 아까 이야기했지. 여기 얼마 증가했다고? 4만큼 증가했잖아. 여기 얼마 증가했니? 6만큼 증가했지. 여기 얼마 증가했니? 4만큼 증가했지. 야, 그러면 여기 4만큼 증가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6만큼 증가해야 되네? 맞지? 같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가 4에서 6 늘어났으니까 얘가 10이 되네? 그래서 A는 7. 와, 금방 나온다. 그치? 진짜 5초짜리 문제야, 이 문제는. 근데 이건 우연히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다른 걸로 내가 예를 들어줄까? 자, 여기서 지금 늘어난 게, 이렇게 늘어났어. 예를 들면, 얘는 3 늘어났는데 얘가 마이너스 9야. 얘가 플러스 12 늘어났어. 그럼 얘는 얼마야? 당연히 여기 4배니까. 여기도 4배. 그래서 마이너스 36 늘어나겠지. 그건 정수니까요. 알았어, 그럼. 고치자. 자, 여기가 9는 똑같다고 하자. 여기가 플러스 2분의 3 늘었어. 아니, 4분의 3 늘었어. 자, 여기 얼마 늘까? 여기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요거에 4분의 1에서 4분의 9 쓴 다음에 부호만 그대로 갖다 쓰면 돼. 너무 간단하지? 사실 그래서 눈으로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야. 포기만 안 하면. 자, 또 저기 스트레칭 할 시간이 됐나? 그래, 스트레칭 한번 더 하자. 야, 다시. 자, 나란히 한 다음에 이렇게 엉 땡겨. 얼른. 졸린 사람들 많아. 내가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졸려가지고 힘들어해. 그리고 이게 니네는 한참 클 나이잖아. 선생님은 안 해도 되는 건데 니네는 해야 돼. 한참 클 나이 때는 스트레칭을 하셔야 성장판이 자극되면서 키도 더 크시고요. 골격이 똑바로 성장하죠. 니네 자꾸 척추 측만증 걸린 애들 많이 있잖아. 걸릴 가능성이 높은 애들. 그러지 마. 자세를 똑바로. 그래서 의자에 앉은 모습만 봐도 니네의 미래가 좀 더 보여. 나는 키도 좀 크고 똑바로 성장하고 싶다는 사람은 지금도 의자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 여기 책상이 니네 배에 닿을 만큼 딱 당겨봐. 그러면 앞으로 굽히기가 더 힘들어. 그냥 자연스럽게 딱 허리가 펴져. 이 상태면 덜 졸린데 꼭 공부 안 하는 애들 보면 자세 내가 이야기해줘? 이러고 있지. 의자 뒤로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졸리고 공부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근데 또 허리까지 펴가지고 키가 원래 큰 거보다 더 이렇게 되거나 앞으로 굽어가지고 이렇게 돼서 키가 덜 커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해지고 공부도 되고 얼마나 좋니? 스트레칭 하면서 잘해. 졸리라고 그냥 졸지 말고. 자, 15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조금 빨리빨리 진행할 거야. 자, 15번은 출제율이 얼마냐? 출제율이, 먼저 하자. 출제율 4.2. 난이도 3.5. 이거는 점수는 80점 이상.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 함수는 지하물이 80점에 3.5래도 그냥 쉽게 풀면 바로바로 풀려. 눈으로 풀리는 문제야. 솔직히 이거 진짜 95점 이상 나오는 애들은 5초짜리 문제야. 5초짜리. 5초에서 10초야. 왜 그런지 보자. 자, 지금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 y는
ABX 더하기 AC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대요. 자, 요렇게 생겼대. 아까 봤지? 자, 여기 중요한 게 뭐야? Y절편 먼저 보랬지? Y절편 0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아, 여기 Y절편인데 음수다. 자, 이거 X가 증가할 때 Y가 위로 가야 얘하고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구나. 얘도 양수다. 이거 개념만 이해하면 이 문제 끝.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됐지? 자, AB가 양수고 AC가 음수야. 그럼 니네 이제 또 이거 약한 애들이 있어. 아, 양수음수 막 이런 게 A가 부호를 가지고 B가 부호를 가지면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간단히 푸는 법 알려줄 테니까 헷갈리지 마. 학교에 진짜 써먹어. 실전에서 쉬워. 자, A, B가 양수야. 그럼 A를 뭐라고 할래? 숫자로 해. 숫자로. 되게 간단하잖아. A 양수 아무거나 써. 2. 그러면 B도 양수야. 둘이 곱하면 양수 나올 거 아니야? 3. 자, 근데 A가 2인데 C가 곱하면 음수래. C는 마이너스 4. 됐냐? 이렇게 숫자로 하라고. 그러면 안 헷갈려. 자, 그러면 이제 숫자로 고쳐놓은 다음에 그 문제 볼래? Y는 뭐라고 돼 있니? 그 밑에서 Y는 A분의 CX 더하기 BC. 이렇게 나왔어. 이게 AC, B 막 이런 게 나오니까 헷갈린다는 사람은 숫자로 하면 안 헷갈리잖아. 자, 여기 그대로 넣어. A 자리 얼마? 2. C 자리 얼마? 마사. 자, B 얼마? 3. C의 마사. 그래서 결국 정리만 하면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가 되네. 맞아? 이렇게 보니까 쉽게 보이지?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숫자로 바꿔. 단 문제에서 준 조건에 맞춰서 숫자로 바꾸시면 쉽게 다 풀린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마무리만 하면 되지? 자, 아까처럼 그림 그리자. 자, y절편 음수. 그 다음에 x가 증가할 때 y값 감소.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나니까 몇 사분면 안 지나? 1사분면 안 지나겠지? 쉬워. 이런 거 좀 잘 알아도, 내가 이렇게 쉽게 푸는 법을 가르쳐 줘도 이런 거 다 그냥 흘려듣고 졸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복습 안 해가지고 시험 때 또 이 문제 나오면 버벅버벅 되면서, 아씨, 역시 어려워. 이 문제는. 그러지 마, 제발. 응? 참고로 내 반 애들은 너무 들어서 지겨운 이야기를 테지만, 선생님 중학교 때 가지고 공부 더럽게 못했다니까, 수학. 수학이 60점대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이 저 새끼는 수학 진짜 못한다고 맨날 그랬어. 근데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뚜껑 열리는 사건이 생겨서, 한 70점대 중반 나온 애가 있었는데, 내가 쟤 못 이기면은 고등학교 졸업 안 하겠다고 난리를 친 다음에 수학 공부만 딱 13개월 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어. 말이 뭐라고? 전국에서 나보다 수학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선생은 빼고. 니네도 돼. 니네 지금 중2밖에 안 됐잖아. 지금부터 하면은, 야, 한 2년만 죽으라고 하면 나보다 더 뛰어난 애들이 돼 있겠지. 그치? 자, 지금부터 해. 차분하게. 16번. 16번 보자. 이제 단답형이야. 단답형 앞에니까 또 쉬운 문제야. 자, 이거 점수대는 몇 점이냐? 저기 70점대. 그 다음에 출제율 4.5, 100%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난이도 3. 혹시나 싶어서 내가 이야기한다. 이 중에 또 공부하기 싫은 놈은, 야, 우리 학교 단답형 안 나온대요. 이런 헛소리 하면서 이거 안 듣는 놈 바보야. 야, 수학에서 단답형이 어디있고 저기 객관식이 어디니? 그냥 답을 원래 낸 거가 보기에 있으면은 객관식인 거고, 보기가 없이 그냥 쓰면 단답형이지. 그치? 근데 이 문제가 단답형이라고 이 문제가 안 나와? 나오지. 근데 이거 안 풀어. 왜? 안 풀고 싶으니까 괜히 이거 단답형이니까 우리 학교는 단답형 안 나와요. 서술형 안 나와요. 이런 소리 하면서 안 풀면 안 돼. 그냥 어차피 풀어야 돼. 푸는 거 알면 똑같이 푸는 거고. 자, 16번. 문제 그대로 봐. 아까 이야기했지. 유형 파악하려 했지. 자, 유형 파악 보니까 또 뭐야? 또 단체 할인이네. 아, 쉬운 문제라고 했구나, 선생님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자. 자, 미지수 세우자. 미지수 맨 뒤에 물어본댔지. 자, 30명 단체 입장권을 몇 명 이상이면 사는가 했으니까 X명 이상이 가는데 몇 명 거를 사? 30명 거를 산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식을 세워 순서대로 가면 된다고 그랬지. 자, 아까 근데 할인은 이렇게 가는 게 편하댔지. 개인일 때 한 명에 얼마씩 내? 2,500원씩 내니까 2,500X만큼 낸다. 자, 근데 단체로 할인을 할 때는 2,500원에서 얼마를 몇 명분을? 30명이라고 거기 나왔지. 30명분을 내는데 이거는 얼마를 할인해줘? 100분의 20이 아니고 80. 이것만 안 헷갈리면 된댔다. 그래서 누가 더 비싸야 돼? 당연히 개인이 비싸니까 단체를 사겠죠. 그래서 결국 이거 약분돼서 너무 편하댔잖아.
그래서 그냥 x. 이거 눈으로 5초짜리야. 그래서 그냥 이거 계산도 쉽잖아. 공 하나 떼고, 그치? 여기 공 하나 떼고 38에 24야. 그래서 몇 명 이상? 25명 이상 가면 그냥 30명 거 단체 사는 게 싸다. 아우 쉽다. 맞아? 자, 17번. 17번은 여기 할 수 있으니까 17번 요 사이에다 하자. 자, 17번은 점수대가 70점 이상 출제율이, 얘는 요새 좀 시들해.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근데 고등학교 가면 많이 나온다. 그래서 3.5, 그 다음에 난이도 2.5. 자, 지금 식이 어떻게 돼 있냐? 2x 더하기 5y는 24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 더하기 5y는 18이라는 수가 있대. 이 식이 있대요. 자, 여기서 항상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야. 이 말이 나와. x하고 y가 자연수다. 이 말 안 나오면 안 돼. 여기에 음수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개수가 너무 많아서 이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항상 자연수다라고 나오면 아, 쉬운 문제구나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니네가 숫자를 하나씩 넣을 거야. 근데 x에 넣는 게 낫니? y에 넣는 게 낫겠니? 개수가 누가 더 적을까? 당연히 숫자가 큰 놈이 개수가 적겠지. 맞아? 여기도 숫자가 큰 놈이 개수가 적어. 그래서 숫자가 큰 놈에다가 x1, 이제 값을 1부터 넣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1 넣으면 5잖아. 넘어가면 19가 되는데 자연수 안 되지. 2면 여기 10이니까 넘어가면 14라. 여기 7 나오지. 3 안 되겠다. 당연히 홀수 한번 1이 안 되면 3도 안 된다고 보면 돼. 자, 그럼 이제 4 넣으면 4, 5, 20이니까 넘어가면 4에서 2가 되겠지. 더 되면 이게 음수가 되니까 안 돼. 그래서 몇 개? 2개. 아우, 간단하다. 맞아? 생각만큼 어려운 문제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보자. 자, 여기도 이제 x, y에다 1부터 넣기로 했지. 1 넣으면 5 넘어가면 x가 13. 자, 2 넣으면 10이니까 8. 3 넣으면 15니까 3.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래서 3개. 그래서 a가 3, a가 2, b가 3. 답이 5. 오, 쉽다. 그치?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자꾸 쫄지만 않으면 되는데 문제를 보면서 자꾸 쫄아. 그러니까 풀고 싶지가 않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니? 니네가 자꾸 져.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하자. 아니, 17번 했죠. 18번. 18번 문제 보면 점수는 80점 이상, 그 다음에 출제율, 점점 글씨가 날아가려고 하네. 4.2, 난이도 3. 자, 이것도 활용이지. 자, 근데 활용인데 활용 중에 쉬운 활용이야. 왜? 니네한테 표를 줬잖아. 니네가 굳이 표를 안 써도 되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래도 유형을 파악은 해야 돼. 유형을 파악하는데 이 문제는 굳이 숫자로, 유형을 이야기하자면 이게 문제야. 100g당 뭐 이런 게 나와. 이거 조심해야 돼. 문제에서는 맨 끝에 문제 읽어볼래?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식품 AB를 각각 몇 g씩 섭취해야 되나 라고 했는데 표에는 100g당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100g으로 안 하고 뭘로? 1g당으로 나중에 고쳐야 된다. 이것만 이제 유의하면 이 문제는 끝. 식이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편에 표가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 선정하자. 자, 끝에 준다고 했지. 그래서 A는 Xg, B는 Yg 섭취한다고 하자. 표가 있으니까 표를 활용해서 하자, 우리.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A를 Xg만큼, B를 Yg만큼 한대. 자, 근데 여기가 지금 단백질이 있고 지방이 있어요. 자, 조심해야 된댔지. 100g당이니까 1g당이면 100으로 나눠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단백질이 15g이 있다고 돼 있는데 단백질은 15가 아니고 얼마야? 100분의 15로 써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X만큼 했으니까 X가 되겠지. 자, 그럼 여기 지방도 당연히 20이 돼 있는데 100분의 20의 X만큼. 왜냐면 A를 X게 샀으니까 이만큼 들어있겠죠. B는 Y게 샀으니까 이제 100분의 얼마냐? 100분의 45X하고 100분의 30
y지, 미안. y.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둘이 어차피 이쪽으로 더할 거잖아. 단백질끼리, 그 다음에 지방끼리. 단백질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고 했냐면 문제에서 15g이 나오고, 지방을 더하면 저기 14g이 나온다. 이거 정도 이제 계산할 수 있겠지. 이해되니? 식만 서면 사실 계산은 니네가 금방 해. 근데 식이 안 서니까 항상 어려운 거야. 그래서 식 이렇게 세울 수 있으면 풀 수 있다. 이해돼? 내가 굳이 계산 안 해줄게. 그래도 답은 알고 싶은 사람 있지? 그래서 지금 여기 답을 여기 계산하면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A는 몇 g이냐? A가 저기 40g, B는 저기 얼마냐? 20g. 이게 답. 일단 식을 써놓고 스스로 계산해보고 이 답이 나오나 확인해보세요. 물론 다 푼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점수가 여기 70점 이상, 그 다음에 출제율이 4.2, 난이도 3.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문제 정말 쉬워. 근데 되게 어려 보이지? 자, 일단 점이 나오면 어떻게 쓰랬니? 이렇게 쓰랬지. 이렇게 쓰랬어.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 기울기 어쩌고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지. X축에 평행할 때.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솔직히 니네 다 알아. 아는데 이 문제 틀린 놈들은 왜? 게을러서. 그림 한번 그리면 되는데 그걸 그리기 싫어가지고 안 그려. 자, 이렇게 돼 있지. X축이 어디야? 이거잖아. X축에 평행하면 어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지. 물론 밑으로 갈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생긴 애는 X는이야, Y는이야? X 값은 막 변하잖아. 근데 Y 값이 다 똑같지? 그래서 이거 Y는 뭐? 이런 꼴이란 말이야. 자, 그럼 문제가 바뀌어서 만약에 Y축에 평행하다 라고 나오면 어떻게 돼? 이게 Y축이니까 평행하면 이렇게 생겼지. 얘는 X는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끝. 실제로 진짜 5초짜리 문제야. 자, 그러면 여기 Y는 뭐란 이야기는 X가 계속 바뀌어도 뭐가 같다? Y가 서로 같다. 오케이? 그래서 식 나오지? 자, A 빼기 1이 3 빼기 A 넘기고 넘겨서 A는 2, 4A가 4니까, 2A가 4니까 A2, A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1이네. 자, B 더하기 1이 1이니까 B 0. 금방 나오지? 5초짜리 문제야. 그치? 재원아? 멍 때리고 있지 않지, 지금? 자, 20번. 점수 80점 이상. 출제율 4.5. 100% 나온다는 이야기. 난이도 저기 3. 문제. 자, 1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에서 만나고 Y축에서 만나고 어쩌고 나왔어. 이 말이 핵심이지.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하면 끝. X축, Y축에서 만난다. 아, 이게 뭔 소리? 일단 X축에서 만나면 X절편 이야기. 맞아? Y축에서 만난다. Y절편 이야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끝. 자, 그러면 여기 식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쉽게 하는지 금방 또 알려줄게. 자, Y는 Y 4분의 1 X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내가 푸는 방식 그대로, 가르치는 방식 그대로 할게. 자, X 먼저 보려면 얘 없애. Y 뒤에 없애. X 얼마면 돼? 얘가 0이야. 아니, 저기 뭐냐, 미안. 자, 저기 아니다, 미안. 자, 여기 먼저. 자, 이게 없다고 보면 Y가 얼마야? 2지. 그러니까 Y절편은 당연히 0,2. 맞아? 그 다음에 이게 없어. 이게 0이라고 봐. XY를 없애는 거야. XY 있는 쪽을. 이거 없애면 4분의 1X가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X가 마이너스 8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8,0 이렇게 나와. 그래서 X절편, Y절편 이식 주는 순간 금방 바로 계산이 되니까 차분하게 연습하라고 자꾸 푸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자, 또 식이 또 뭐 있었냐면, Y는 5분의 2X 마이너스 1이지. 아까 본 것처럼 X쪽 없애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얘는 0, 마이너스 1이 날 거고, 얘가 없다고 보면 5분의 2X가 1이니까 X는 2분의 5,0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얘하고는 어디서 만난다고 했냐면 위에 거하고는 X축에서 만나니까 X절편이 같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얘하고는 Y축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Y절편이 같다는 이야기야. 결국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 하는 이야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을 구하자. 이제 이게 최종이야. 이거 할 줄 알면 2차 함수에서 이제 90점 이상 나와. 아까 내가 쉽다고 했잖아. 이 두 점 가지고 식 구하는 것까지 할 줄 알면 거의 90%는 다 맞아요. 자, 아까 이야기했지. 제일 중요한 거 뭐? 기울기. X 얼마 늘어나? 8만큼 늘어나. Y 얼만큼 늘어나? 마이너스 1만큼 늘어나. 그래서 식을 뭐라고 써야 되냐? Y는 기울기 아니까 8분의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8분의 1X. 알지? 그 다음에 여기 Y절편 줬잖아 이미. 마이너스 1. 아, 쉽다. 맞아? 생각만큼 안 어려워. 근데 자꾸 어렵다 내가 생각하니까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어렵다는 생각을 지워.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21번도 겁나 쉬운 문제거든. 복잡해 보이지? 자, 점수는 80점 이상. 그 다음에 출제율 3.8. 난이도 4. 자, 왜 난이도가 높고 출제율이 낮냐? 이거는 90점 이상 애들 변별력 테스트하기 위한 문제야. 물론 지금 얘처럼 나올 수도 있지만 얘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유형을 잘 알아두시면 돼. 지금 뭐라고 돼 있냐? fx라는 식이 ax 더하기 b인데요. 자, n 빼기 2n분의 f2n 빼기 fn. 아우, 갑자기 무슨 외계어 보는 것 같지, 그치? 이거 보는 순간 포기하고 안 푸는 애들이 거의 한 80%야. 그러니까 이거 변별력 측정하는 문제로 내는 거야. 근데 이해하면 쉽지 않아. 근데 이해를 안 해. 내가 쉽게 이해해줄게. 이 외계어를 통역을 해줄 테니까 봐. 자, F라는 게 뭐야? fx. 아까 우리가 원래 fx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썼었니? 함수에서는? 뭐라고 썼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어? 야, 연재야. 우리 함수일 때 ax 더하기 b는 뭐라고 했니? fx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썼어? 오늘 봐. 대답들을 안 해. 야, y라고 배웠잖아. y. 내가 처음에 니네한테 fx 가르친 적 있니? 없지. y였어. 그럼 결국 y가 뭐다? fx다. fx 나오고 그냥 y라고 생각해. y 값. 오케이? 끝. 그게 이제 이 외계어 통역의 핵심. 자, 이제 끝났어. 자, 이 값은 무슨 값? y 값. 이 값도 y 값. y 값에서 y 값 뺐어. y 값에 뭐다? y 값의 증가량. 자, 이거는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 안에가 x잖아. x 값의 증가량. 아, 그래서 f가 어쩌고저쩌고 위아래 뺀 걸로 분모 분자 나와있다. 이거 뭘 물어보는 문제다? 기울기를 물어보는 문제다. 끝! 이것만 이해하면 이 문제 무조건 맞는다고, 100%. 근데 이 쉬운 거를 알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넘겨. 그래놓고 한 문제 아깝지. 이거 점수가 보통 4점 아니면 5점인데. 안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아, 기울기구나 이해하는 순간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 순서를 봐야 돼, 순서. 자, 기울기인데 이 문제에서는 니네 헷갈리거나 하라고 순서를 일부러 바꿔. 자, 앞에가 2m인데 여기가 2m이 뒤에 있지? 맞아? 위하고 아래가 순서가 틀려. 그러면 기울기에다가 뭘 한 거다? 순서 바꿨으니까 마이너스를 한 거다. 순서가 그대로다. 기울기다. 요것만 이해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이 문제 보자. 그럼 이제 금방 5초짜리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이게 요게 2라고 줬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저기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줬어? x절편이 3이다. 이걸 줬어. x절편 3 이렇게 나오면 그냥 3이라고 쓰면 안 돼. 이거를 저기 좌표 순서쌍으로 쓰라고. 그래서 자, 여기 3,0이라고 쓰면 돼. 그러면 이제 다 됐죠. y는 기울기 아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6이잖아. 근데 0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6. 이렇게 간단히 나오지. 그러면 이게 ax 더하기 b니까 a가 마이너스 2, b가 6. 바로 계산 나와요. 그래서 f의 마이너스 2를 구하라. 자, 이제 마지막. 자, 아까 뭐랬어? 이게 y 값인데 마이너스 2를 x에다 넣으라고. 그럼 여기
쏙 집어넣으면 이게 플러스 2에다 6 더했으니까 아 8이구나 이렇게 계산돼. 어렵지 않아. 이해하려고 맘먹으면 다 이해가 돼. 근데 이해 안 하려고 맘먹으면 다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우리 반 애들이 처음에 니네 선배들도 그렇지만 나한테 자꾸 이게 왜 F가 이거예요 이러고 막 나한테 따지는 놈들이 있어. 야 내가 만들었니 F를? 이미 1000년이 뭐야 거의 1000년은 되겠다. 기호로 쓰기 시작한 지는 뭐 몇백 년밖에 안 됐으니까 1000년까지는 안 가고 이미 300년 전에 누군가가 F라는 걸 써가지고 이게 우리끼리 약속이야 이러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걸 내가 어째 할 수 없지. 있으니까 쓰는 거야. 근데 이 F를 이해를 못하는 애들은 니네 저기 뭐야 이제 학교에서 저기도 가잖아. 수련회 가거나 수학여행 가잖아. 가가지고 애들끼리 놀 때 뭐 게임하지? 그러면 꼭 그런 게임에서 룰을 몰라가지고 분위기 깬 애가 되는 확률이 높아. 왜? 야 007 빵 했으면 옆에 애가 악 해야 되는데 악 안 하고서 내가 왜 손들어야 돼? 이러고 분위기 깨면 되겠니? 안 되지.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한 약속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돼. 여기 뭐 이게 약속이라고. 그러니까 외우시라고요. 알았지?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야. 이거 외워야 돼. 왜? 아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이해지만 그 이후에는 외우는 거야. 외워서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외우세요. 자 22번 이제 서술형이야. 아까 말했지만 우리 학교 서술형 안 나온대 하고 이 문제 안 푼 놈은 진짜 혼나야 돼. 자 이거 점수대 70점대 이상 그 다음에 출제율 4.5 난이도 3. 자, 이 문제도 보자. 이거 저기잖아. 활용 문제잖아. 마찬가지. 자, 유형 파악하자. 유형 파악 보니까 뭐야? 아, 그 유명한 거속시 문제네요. 그치? 거속시 문제에서 주로 우리가 풀 때는 뭘로 풀었다? 시간으로 풀었다. 맞지? 그래서 시간은 뭐다? 속력분의 거리다.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된 사람은 이 문제도 금방 풀지. 식도 금방 나오고. 자, 두 번째 이제 미지수 세우자.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거리가 될 수 있는 최대값. 그러니까 거리를 x라고 놔라. 뭐 당연히 이 문제 거의 95% 이상이 거리가 x야. 자 이제 식 세우자 순서대로. 자 얘가 갈 때는 얼마? 4km로 갔대요. 4km 속력분의 거리. 올 때는 마찬가지. 올 때도 4분의 x로 왔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야. 뭐? 이게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냐면 자 원래는 1시간이 남아서 갔는데 물건에서 12분 동안 물건을 사야 돼.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얼마야? 48분밖에 못 쓰지. 근데 여기는 다 시속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으로 고쳐야 돼. 이거 못 고치는 사람은 바보다. 그냥 60분에만 하면 돼. 알았지? 분이 있을 때는 60분에 48이야.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왔는데 굳이 내가 계산까지 안 해도 되지? 자 그래서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거는 x가 저기 1.6km 1.6 아닌데요 하는 사람 저기 이상한 사람이야. 저기 이게 분수를 얼마 했더라? 5분의 8 이렇게 나올 거야. 응? 여기 계산은 안 할게. 그냥 쉽다. 계산해라. 니네가 이해하고 풀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23번 할게. 23번은 점수가 진짜 쉬운 문제야. 이것도 점수가 80점대 이상. 그 다음에 출제율 여기 4.2 난이도 3. 자 왜 쉽냐? 해가 없고 막 이런 거 나왔으니까 당연히 풀 수 있다. 그치? 아까 했다 3x 빼기 2y 이렇게 돼 있는데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하면 서로 맞출 수 있는 거 맞추랬지. 거기서 보니까 a, b 없는 게 y니까 y를 맞추기 위해서 위에 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야. 자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6x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저 밑에 거 그대로 쓰면 ax 더하기 4y 더하기 b는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지. 얘 같아. 그럼 얘도 당연히 같아야 돼. 얘는 문제에 따라 틀려. 그러니까 여기 일단 x, y의 개수는 무조건 같다까지는 해놔야 돼.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라고 너무 간단히 나와. 진짜 쉬운 문제야.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자 ax 근데 a가 마이너스 6인 거 아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4y 플러스 b가 뭘 지난대? 점 3,2 지난대. 자, 여기다 대입하자. 자, 그럼 마이너스 18 플러스 저기 8 플러스 b는 0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b가 10 나오죠.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야? a하고 b하고 더하랬으니까 4. 답이 4. 오케이? 간단히 돼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다. 고생들 하고 있다. 일요일 날인데 평소 같으면 퍼져 자다가 이제서 일어나서 밥 먹고 조금 움직여 볼까 하고 있을 때, 근데 그치,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견하니? 자, 24번 점수는 80점 이상, 출제율 4.2, 난이도 4. 간만에 난이도 4짜리 나왔네. 그치? 야, 그렇다고 아주 어렵냐? 그렇지는 않아, 사실. 근데 여기서 여기 핵심 키워드만 잘 알아도, 이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게 뭔 말이냐? 상황만 잘 이해하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가 뭐냐? 근데 그래프가 3개가 있어, 직선이. 자, 원래는 직선이 3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근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게 딱 3가지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알아도, 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건 뭐냐? 2개가 평행한 상태에서 하나가 지나면 삼각형 안 되지. 맞아? 그래서 평행일 때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간에 교점을 얘가 지나가면 안 된다. 이해되니? 자, 근데 평행인 거는 한 직선이 평행이고 여기도 평행일 수 있으니까 평행이 2개가 나오고 교점이 1개가 나온다. 이것만 이해하면 이제 그대로 풀면 이 문제는 끝이야. 그럼 이제 바로 식 세우자.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전부 y는 형태로 바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해도 돼. 근데 y는 형태로 바꿔서 계산할 게 거기 있는 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y는 저기 x 마이너스 1. 세 번째 거 y는 ax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기울기는 다 나와 있으니까 얘는 금방 할 것 같아, 평행은. 근데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a가 없으니까 얘들끼리 먼저 교점 구하자. 자, 이거 서로 갖다고 놓으면 쉬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넘어오면 3x, 얘가 넘어가면 6 해서 x가 2고 그 다음에 x가 2면 y는 1인 것까지 알고 있어. 그래서 교점도 구했어.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다. 준비 다 끝난 거야. 자, 그래서 얘하고 평행해야 되니까, 평행하려면 두 가지를 했지. 얘하고 평행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면 돼. 얘하고 평행하면 a는 1이면 돼. 자, 이 점이 여기 지나야 되니까, 교점을 지난다 하니까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여기 1은 저기 2a 더하기 3.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3개 다 구할 수 있지. 간단해. 이건 진짜 90점 이상 맞고 싶은 사람은 이 문제 진짜 쉽게 풀어야 돼. 그래야 90점 이상 나와. 어렵진 않아. 근데 저거 자꾸 머릿속에 넣기가 어렵지. 근데 어렵다 하지 말고 내가 방법을 하나만 알려줄게. 뭐든지 수학 공부하다가 어렵다 생각되는 것들이 있잖아. 이거 선생님이 외우랬는데 잘 안 돼 하는 사람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뭐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10번만 같은 문제를 풀어봐. 10번 반복하면 웬만하면 외워지는 거야. 근데 니네는 자꾸 그걸 외워야지 했다가 안 외우고 넘어가잖아. 내일 가면 그게 보일 것 같아서 안 보인다? 그러면 니네 머릿속에 영영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이 개념은 꼭 외워야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가서 10번을 그 개념을 보고 한번 연습장에 써보고 풀어보고 그러고 자. 그러면 머릿속에 니네도 모르게 다 들어가 있어. 자, 마지막 내가 설명할 문제 마지막이야. 25번. 자, 25번은 점수 80점 이상, 그 다음에 출제율 4. 이거는 90점대 저기 80점대 이상 애들 변별력 저기 테스트하는 문제로 많이 나와. 난이도 4. 난이도 4라고 하니까 또 어려워 보이지. 근데 솔직히 이 문제는 진짜 쉬워. 그러니까 내가 설명한 것만 들으면 60점대 애들도 이 문제 풀어. 자, 여기 봐. 여기 지금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림이. 그치? 그래 놓고 여기 식이 하나가 뭐라고 됐냐면, 이거 이해만 하면 60점 내 애들도 쉽게 풀어. 자, y는 ax 플러스 1이야. a 값 때문에 뭔지 모르겠는데 한 개는 확실히 알 수 있지. 뭐?
이거 y절편이 1인 건 알 수 있지? 1은 0보다 위니까 여기야. 자, 그럼 여기 지나면서 이게 기울기가 당연히 양수여야 얘를 만나겠지? 그래서 여기서 만나면 니네가 그림 그려봐도 아무리 그려봐도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최대야.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안 만나지. 자, 여기서 밑으로는 여기 가는 게 최소지. 맞아? 이거 밑으로 가면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결국 니네는 뭐만 알면 돼? 이 점하고 이 점을 그림에 또 다 줬어요. 이 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그냥 바로 나와. 그러니까 이해하면 이 문제는 60점자 애들도 1분 안에 다 풀어서 정답률이 100% 나오는 문제야. 계산 실수 안 하면. 자, 그럼 이 점 찾아보자. 여기 점이 뭐니? 거기 보니까 좌표 약한 애들 큰일이야. 함수 좌표 지금부터 다시 저기 기초 공부해. 자, 여기는 1에서 3이잖아. 그치? 여기는 얼마? 3,2잖아. 끝! 자, 1, 3 여기 대입. 자, 3은 a 더하기 1. a 2네? 쉽지? 자, 이거 여기 대입. 자, 2는 3a 더하기 1. 그래서 a는 3분의 1. 자, 보기에서 2하고 3분의 1 있는 거 찾기만 하면 돼. 맞아? 3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근데 여기는 이제 주관식이니까 이거하고 이거 사이지. 당연히 기울기가 요 사이니까 a라는 값이 뭐하고 뭐 사이? 3분의 1하고 2 사이. 이렇게 쓰면 끝. 쉬워. 그래서 니네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 진짜 나는 이번 수학시험 좀 잘 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아니면 나는 그동안 수학을 못했는데 어떻게 계기를 마련해 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 35문제 뒤에 해설까지 다 돼 있어. 니네 이따가 나갈 때 저기 해답지 줄 거야. 해설까지 있으니까 니네가 여기 있는 35문제만 마스터해가지고 여기서 숫자 몇 개 좀 바꾸고 하는 거는 내가 다 풀 수 있어 라고 자신감만 갖고 가면 학교 시험에서 웬만한 학교는 90점 나와. 진짜야. 응? 좀 더 낮춰서 자신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대충은 여기 나온 거 풀 수 있어야 하면 70 이상은 나와. 그러니까 절대 포기 안 하고 하면 돼. 그리고 지금 안 하잖아. 특히 중2는 중요해. 지금 안 하잖아. 니네 중3 올라가면 중2 거 때 다 잊어먹어요. 그럼 중3 때 가서 공부해야 될 게 뭘로 늘어? 중2 거, 중3 거 공부해야 돼. 고등학교 가면 중3 거 또 다 잊어먹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2, 중3, 고1 거를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양이 늘어나니까 하기 싫지.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해? 포기. 안 해. 나는 수학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수학 안 하고 대학 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헛소리 하고 다녀.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포자야. 왜? 수포자가 수학만 포기하면 다행인데 수학 포기하는 순간 딴 과목도 다 포기해. 원래 그런 거야. 원래 도망가 버릇한 놈은 계속 도망다니지 뭔가를 맞서서 열심히 싸우는 애들이 없어. 근데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수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포자가 되는 순간 니네는 뭐가 돼? 다른 과목도 다 포기하게 돼. 그럴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하지 말고 꽉 붙들어. 그래야 니네 인생이 바뀌어. 알겠니? 그렇다고 어렵냐? 아니랬지. 내가 쉽게 설명해 줬잖아. 내가 설명한 것 중에 진짜 어려운 거 있었어? 외계어라 힘든 거 있었니? 아니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제발 이거 푸시라고. 시험 때까지 이거라도 보시라고. 35문제만 공부해가지고 학교 시험 70점, 80점 나오면 진짜 남는 장사 아니니? 그치?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 영상 또 올라와. 우리 학원 유튜브 홈페이지에. 이거 계속 무한 반복해서 볼 수 있어. 모르는 문제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하시라고. 알겠지? 자, 그래. 수고들 했다. 저기 지금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첨삭지도 저기 일단 4시 반까지는 첨삭지도 할 거고 뒤에 첨삭지도 선생님도 와 계시니까 나한테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 있는 사람은 물어봐.